이게 너무 민감한 문제라 대본을 다 써놓고도 이거 그냥 하지 말까라고 이제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창을 보면은 존 카펜터 감독의 1982년작 더 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괴물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왔던 바로 그 영화죠.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그냥 뭐 특수 분장이 징그럽게 잘 됐다. 뭐 요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제 기억에 진짜 오래 남았던 것은 기괴한 괴물의 비주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극기지라는 좁고 고립된 공간 안에서 서로를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처음에는 괴물 대 인간의 싸움이었는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 구도가 완전히 뒤집히죠. 괴물을 잡으려다가 어느새 서로를 못 믿는 인간들끼리의 싸움으로 변질돼 버리거든요. 저 사람이 괴물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의심이 한번 싹트기 시작하니까 평소에 하던 표정, 무심코 던진 말투,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저놈이 괴물이라는 증거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남극 기지를 박살낸 건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을 색출해야 한다라는 공포와 광기에 짓눌린 사람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화염 방사기를 쏘아대면서 공동체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거든요. 최근 온라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이른바 일베 논란들을 쭉 지켜보면서 저는 자꾸 이 영화 속 남극 기지의 풍경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인터넷에서는 그냥 일베 논란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이름표로 묶여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사건의 결이 다 다르고 각자가 책임져야 될 무게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케이스는 그냥 요즘 유행하는 밈인 줄 알고 무심코 따라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표현을 시스템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관리 부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반면에 특정 지역이나 아픈 역사를 대놓고 조롱하려고 쓴 악의적인 사건도 있죠. 이걸 그냥 다 하나로 퉁쳐서 다 똑같은 놈들이다 취급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정작 무엇을 얼마나 비판하고 고쳐나가야 하는지 그 본질이 흐려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논란들을 마주했을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제 나름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고인 모독이나 혐오 표현 같은 거 예민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타인의 아픈 상처를 재미삼아서 소비하는 그런 음습한 문화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요새는 이 숏폼이나 인터넷 방송들을 통해서 유행어라는 가벼운 탈을 쓰고 커뮤니티 밖으로 막 퍼져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일베에서 어미에 노를 붙이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요즘은 뭐뭐하누 라는 파생형까지 나왔죠. 이건 진짜 안 쓰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여기저기서 다 거립니다. 이것처럼 그 말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상황까지 온 건데 이걸 그냥 모를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넘기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잘못된 건 짚고 넘어가야죠.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 혐오 코드를 숨겨 넣었다면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하고요. 그런데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과 그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일베다라고 낙인 찍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인터넷에서 워낙 무분별하게 쓰니까 그냥 또래들이 쓰는 유행어인가 보다 하고 따라 썼을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럴 때는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왜 그게 잘못된 표현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또 쓴다면은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기준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개인이 한두 번 쓴 거라면은 알려주고 넘어갈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기업 규모의 조직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은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개인의 무지는 교육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조직의 반복된 문제는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가 혐오 코드를 심어 놓은 것을 검수 단계에서 못 걸러낸 거죠. 그런데 몰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에 걸맞는 검수 시스템을 갖췄어야죠. 왜 계속 못 거르는지 그 시스템의 구멍을 점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배제고 야구부 사건은 앞선 두 사례와는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에요. 상대 학교가 광주 지역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스타벅스니 탱크데이니 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과 군사 진압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대놓고 들고 나왔잖아요. 심지어 현장에서 그걸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방관한 어른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학생들 못지않게 어른들의 책임도 무겁게 다뤄야겠죠. 협회에서는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도 내렸고 배제고 측에서도 광주까지 직접 내려와서 고개 숙여 사과했더라고요. 피해자 측에서도 그 사과를 받아들였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저지른 짓에 대한 현실적인 페널티는 당연히 치러야 하지만 당사자들이 이미 사과를 수용하고 용서한 일까지 대중들이 언제까지고 이제 물고 늘어져야 하는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전효성 씨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10년도 더 된 일인데 제가 굳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과와 반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선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과거 방송에서 일베에서 사용하는 민주화라는 단어를 잘못 썼다가 정말 큰 비판을 받았죠. 민주화라는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전효성 씨가 일베에서 사용하는 오염된 맥락으로 사용했다라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제가 이 사례를 눈여겨보는 지점은 알았냐 몰랐냐 이게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전효성 씨는 변명하지 않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자격증까지 따서 보여줬습니다. 말로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저는 이게 만약에 전효성 씨가 설령 그 잘못된 오염된 민주화라는 단어의 맥락을 알고 저지른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뒤따른다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다음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요. 아까 배제고 사건에서 언급됐었던 스타벅스 탱크데이, 바로 그 표현이 나온 원조 사건, 신세계 정용진 회장 논란입니다. 사실 정용진 회장은 그 이전부터 여러 논란성 발언들 때문에 여론이 곱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탱크데이 사태가 터지니까 비판이 훨씬 거세게 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건은 조롱의 의도가 명백하게 담겨있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보는 것은 그 다음에 대응이에요.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고 직원들 대상으로 역사교육까지 진행했잖아요. 물론 일각에서는 본인이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경영상의 타격 때문에 움직인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후속 조치를 보여줬다라는 사실 자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그냥 스타벅스를 이용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너 일배냐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반응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습니다. 그냥 생활권에 매장이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정도로 사과하고 조치했으면 진정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그 중에는 일부러 조롱의 의도를 담아서 이용하는 티를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류를 전부 뭉뚱그려서 스타벅스를 이용하면 곧 일배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여버리면은 이거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문제랑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몰랐으면 무조건 봐주고 알았으면 무조건 매장시키자, 이게 아니라 몰랐든 알았든 평생 그 낙인을 달고 살아야 하는 사회라면은 도대체 누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어요? 그냥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거나 사람들 관심이 식을 때까지 숨어버리는 쪽을 택하겠죠. 사과를 하고 책임을 다했다면은 다시 일어설 기회도 열려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다시 영화 더 싱의 피검사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지 안에 숨어든 괴물을 찾겠다고 대원들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데 한 놈이라도 괴물로 판명나는 순간 당장 화염방사기로 불태워버릴 기세죠. 근데 요즘 딱 이 피검사 장면 같습니다. 누가 커뮤니티에 이거 100코드 아니야? 라고 불씨를 하나 딱 던지면은 그때부터 타깃이 된 사람의 과거 발언, 행동, 사진, 입고 있었던 옷까지 전부 다 끌고 와서 이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해명하면은 찔리니까 변명한다라고 욕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반박 못하니까 기정사실이라고 욕합니다. 사과하면 이제 와서 걸리니까 사과한다라고 조롱하고요. 어떤 행동을 해도 이미 결론은 괴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가 괴물을 잡겠다라는 정의감에 도취될수록 정작 이성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태도는 완전히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 혐오 코드를 퍼뜨리는 악의적인 괴물은 우리 사회 어딘가에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진짜 혐오 세력들이 제일 바라고 낄낄거리는 상황은 그들이 만든 음습한 은어들이 일상으로 퍼지고 사람들이 서로 너 일배지, 너 괴물이지 하면서 물어뜯고 싸우는 꼴을 보는 딱
지금의 상황이겠죠. 정작 진짜 악의를 가진 놈들은 군중 속에 숨어버리고 M1 사람들끼리 서로를 파괴하면서 공동체가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더싱에 나오는 괴물은 인간의 겉모습을 완벽하게 복제합니다. 혐오 표현도 똑같습니다. 유행어인 척, 일상적인 사투리인 척, 우리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더 경계해야겠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낙인 찍는 일에는 훨씬 더 신중해야 됩니다. 진짜 악의를 가진 사람한테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요. 멋모르고 그냥 유행어인 줄 알고 쓴 사람들한테는 그게 왜 나쁜지 제대로 알려주고, 검수에 실패한 기업에게는 시스템 개선을 요구해야 되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에게는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몰랐다고 하면서 일부러 모른 척 연기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정말 몰랐던 사람들까지 전부 의심하고 매장시켜버리면은 결국 우리가 비판했던 그 마녀사냥과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셈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혐오 표현을 봐주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괴물이 누군지 그 본질을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괴물을 잡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나섰다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잿더미로 만드는 진짜 괴물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존 카펜터의 더 싱이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 칭송받는 이유가 바로 이 날카로운 현실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워낙에 민감하고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생각만큼은 꼭 한번 우리 나른자분들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저랑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뭐 읽다 보면은 저도 오늘은 또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제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고 활활 타오르겠네요. 라고. 저도 두렵습니다.